고문께서 지금 옥중에 계셔서 대신 상을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뜻깊은 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모두 다 큰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옥중이는 조국 대표에게 힘을 내라고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가 그 기기를 또 조작을 했다. 내부 기기를 훼손을 했다. 총 3개예요. 쟁점이, 공소사실 쟁점이. 근데 제일 마지막 거는 뭐 일단 그 태블릿 PC나 이제 감정으로 다 드러날 거고, 뭐 이미 드러난 것도 많죠. 저번 국가수 감정 때요. 근데 일단 그 첫 번째, 두 번째 김한수 유착이랑 그 다음에 그 조작 방송을 했다는 게 지금 뭐 다 드러난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그 김필준하고 신승희 증언을 거요. 뭐 자기들이 그건 인정했죠. 자기들이 겪은 일하고 방송이 다르게 나왔다는 거는 혹시 저번에 재판 나오셨던 분들 다 아실 거예요. 자기가 겪은 상황이랑 방송이 다르다 이랬을 때 하나라도 똑바로 설명한 게 있었습니까? 그리고 다르다는 건 다 인정했죠. 자기가 겪은 상황이랑 실제 방송이랑 일단 문이 열려 있었다 그것만 해도 확실히 다르다는 건 다 인정했잖아요. 조작 방송들. 그 다음에 김한수 그 개통자 어떻게 확인했는지 일체 증언 못하겠다. 그걸로 다 드러난 거죠. 유착이. 물론 이제 완전히 반증이 됐다기보다 최소한 우리들이 합리적 의혹을 제기했다는 거는 그럼 지금 완전히 증명이 된 거거든요. 원래 이제 명예훼손 같은 경우는 합리적 의혹 제기했다고 이러면은 그럼 무조건 무죄예요. 그래서 사실 지금 공소사실에 관한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재판 와중에 김한수 딸 사진들, 그 다음에 이병헌 조카 이병헌한테 존댓말로 이제 카톡을 보내잖아요. 그게 이제 최순실이 조카한테 그런 말을 하는 게 말이 되느냐. 저희들이 다른 경로로 이렇게 알아보니까 최순실 씨가 조카한테 존댓말을 자기가 쓴다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시를 거행하기 전에 사회를 맡게 된 사람으로서 인사를 간단히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리버트 코리아 포스트 나지훈 기자입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미 하워드 외교위원장이신 에드워드 앤드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에서 준비한 새로운 3.1운동 100주년 차세대 리더 임명식 및 시상식을 거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식순회에서 국민 의례를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전방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럼 국회대항 경례. 나는
무궁한 영광을 위해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다음은 애국가 제창을 하겠습니다. 애국가 제창은 1줄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애국가 제창. 다음은 순국선열과 호국령에 대한 묵념을 가지겠습니다. 일독 묵념. 모두 제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지금부터 메인 행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행사를 주최하면서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회의 이문경 공동대표께서 행사 취지와 이정은 회장님의 축하 메시지 대독이 있겠습니다. 이문경 대표님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1운동 기념사업회 공동회장을 맡고 있는 이문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나재훈 기자랑 같이 리포트 코리아 포스트 기자 역할하고 있고요. 저희 사실 제가 나올 게 아니라 저희 회장님이 오셔야 되는데 이게 좀 행사가 급하게 잡히는 바람에 일정 문의를 좀 해봤는데 지금 한 분은 일본에 계시고 또 한 분은 저기 독도에 오늘 또 가시기로 예정이 되셨고 대신 못 와서 이제 좀 안타깝다고 그러시면서 이제 저한테 축하 메시지를 보내주셨거든요. 그래서 축하 메시지를 대독하는 걸로 제가 좀 가름을 하고요. 저희 그 3.1운동 기념사업회 같은 경우는 이제 90년대 초반에 설립이 됐습니다. 사단법인으로. 그리고 이제 저 설립하신 분이 이제 평안도 출신 실향민이셨어요. 돌아가셨는데 저 올해. 그래서 북한에 이제 대북 전단 삐라를 많이 날리셨고 또 실향민들이나 탈북자들을 위해서 아주 뭐 물심양면으로 굉장히 애를 써주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독일에도 지부가 있고 미국에도 이제 지부가 있습니다. 그 독일 같은 경우는 파독 광부분들 그리고 파독 간호사분들 중심으로 해가지고서는 모였고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LA에 한국인들이 아무래도 제일 많으니까 그쪽에서 크리스찬 베이스로 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애국심 넘치시는 분들이 하셨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원래 이제 저희 이원범 이제 올해 작고하신 이원범 이사장님이 조총련에 대항해서 반공의식이 대단히 뛰어나신 분이셨기 때문에 민단을 설립을 하셨었는데 뭐 최근에 민단이라든지 그런 데 분위기가 좀 많이
했고, 그렇지만 미국이나 독일에서는 이제 여전히 3.1절 또 8.15를 맞아서 대한민국 자유대한민국 그 건국을 기념하고 또 일제시대 때 이제 힘들었던 거기 해방된 걸 이제 기념을 하면서 행사를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뭐 여기 모이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이 2016년 말에 이제 탄핵 사태가 좀 일어났고 여러 가지로 이제 좀 굉장히 좀 힘든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 특히 이제 미국 쪽에서 2016년 말에 미국도 대통령이 바뀌셨고,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도 태극기 집회 많이 일어났고, 제 변희재 대표 같은 경우는 제가 개인적으로는 모르는데 그 태블릿 PC 그 탄핵 사태하고 촉발시킨 최순실 게이트라고 알려진 태블릿 게이트에 대해서 언론인으로서 상당히 좀 추적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구속까지 됐는데, 이제 그런 상황에 대해서 또 미국에 있는 교포들도 한국에 이런 상황이 말이 안 된다, 그런 의견이 이제 많이 들어왔고, 또 태극기 집회 열심히 나와가지고서는 응원하고 그러는데, 이제 최근에 한국의 뭐 변희재 씨 구속이 저희가 알기로는 OECD 국가 중에서 언론인을 구속한 사례가 이게 거의 처음이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거다. 그건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는 거는 민주주의의 기본이 지켜지지 않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저쪽에 이제 에드로이스 저분이 2013년부터 공화당 이제 의원이신데 하원 외교위원장을 하시면서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키고 북한의 인권이나 자유나 이제 그런 증진을 위해서 아주 많은 역할을 해주신 분이에요. 또 한국의 입장을 대변해주신 대표적인 친한파인데, 그렇게 지켜온 그 북한이 해방이 되는 게 아니라 남한까지 전파되는 이런 상황, 또 이제 젊은 우파 언론인들이 탄압받는 상황에 대해서 좀 이거라도 좀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한국인들 의견이 좀 들어갔고, 저희 그 3.1 USA 김병희 회장님이라고 이제 미국에 계신 분이 또 그런 입장을 전달을 해서 이번에 이제 한국에서 좀 고생하신 분들, 또 고생하고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 좀 뭐라도 좀 이렇게 좀 격려를 좀 해드리자, 이제 그런 취지에서 사실 좀 마련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는 김에 이제 저희 회장단에서도, 서울 회장단에서도 의논을 했는데, 뭐 변희재 씨라든지 뭐 다른 또 몇몇 분들, 묵묵히 보이지 않게 애쓰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이런 분들이, 내년이 사실은 3.1운동 100주년이잖아요. 우리가 그 당시에는 일제에 대항해서 이제 3.1운동을 열심히 벌이고 싸웠는데, 지금은 뭐 공산주의자들하고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3.1운동 정신은 전체주의, 또 공산주의, 또 우리 내부의 법치를 파괴하고 자유와 인권을 파괴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위해하는 세력하고 싸우는 거. 일본하고도 더 이상 대립을 하는 게 아니라 일본의 자유민주주의 세력하고 손잡고 반공, 뭐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반중 노선을 좀 취해야 된다, 이제 이런 의견들이 나오는데, 또 이제 상생할 부분들은 분명히 상생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이제 마련이 된 거고요. 사실은 조용히 변 대표한테 전달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본인도 뭐 감옥에 계시고, 또 여기서 저기 미디어 워치 쪽에서 시상식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제 마련을 한 거고요. 저희 이정훈 회장님이 보내주신 축하 메시지를 좀 대신 읽겠습니다. 축하 메시지. 새로운 3.1운동 100주년 차세대 리더 임명식 및 시상식에 붙여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에드로이스 위원장님의 표창장을 전달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님은 오렌지 카운티, LA, 샌 버디노를 포함하는 캘리포니아 제39 의회 선거구 출신입니다. 2013년 이래 하원 외교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주무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한국의 정치, 경제, 외교, 안보에 직접적인 관계를 하시는 전국적인 지도자 그룹에 속하시는 분입니다. 이번 미 하원 외교위원회 위원장님의 표창장은 미국의 우방인 대한민국의 자유, 인권을 위해서 기울여오신 여러분들, 변희재 대표를 포함한 여러분들의 활동과 기여에 대한 미국과 미국 의회가 갖는 지대한 관심의 표현입니다. 변희재 대표의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이와 함께 새로운 3.1운동 100주년의 차세대 리더로 임명되신 것을 또한 축하드립니다. 여기에는 각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1919년 3.1운동이 우리 독립운동사의 최고의 독립운동이었다는 점은 다들 아는 사실입니다. 이 3.1운동 100주년이 다가옴에 따라서 위대한 독립운동에 대한 축하 행사들이 중앙과 지방에서 넘쳐나도록 계획되고 있습니다만 3.1운동에는 더 크고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믿습니다.
3.1운동은 20세기 전반 기승을 부리던 제국주의, 군국주의적 전체주의, 낡은 시대의 종언을 구하며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자 그 길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침략과 식민지 지배에 대해서는 독립을, 속박에 대해서는 자유와 해방을, 독성과 군림에 대해서는 존중과 배려를, 독점에 대해서는 공존을, 무력과 폭력에 대해서는 비폭력과 평화를, 이론적, 일방적, 수직적 질서에 대해서는 다원적, 상호적, 수평적 질서를, 억압과 지배, 오민화를 통한 개개인의 무력화 대신에 자유와 지식과 개방을 통한 주체적 역량 강화라는 새로운 시대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그 길은 새로운 사회, 새로운 대한민국, 새로운 세계로 향하는 길입니다. 그런 점에서 3.1운동은 새로운 시대 정신과 가치를 밝힌 동방의 등불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같은 3.1운동의 정신과 가치를 자유, 창조, 홍익의 세계로 요약하며 그러한 사회, 그러한 세상을 이루어갈 차세대 리더들의 단합된 노력이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3.1운동의 큰 비전에 공감하시고 함께하고자 새로운 3.1운동 100주년의 차세대 리더로 임명되신 변희재 대표를 포함한 분들을 환영합니다. 2018년 10월 10일 사단법인 3.1운동 기념사업회 회장 이정은. 뜻깊은 대동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고요. 다음은 시상식이 있겠습니다. 먼저 미디어웨치 변희재 대표, 백모 박승현 대표, 그리고 방주영 작가, 박철현 대표 외 3명이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미디어웨치 변희재 부문의 시상식만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변희재 고문께서 지금 옥중에 계셔서 대신 상을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뜻깊은 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모두 다 큰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힘을 내어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상원 주신 이하원 대표원장, 의료위원장님, 그리고 조영위원장님도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뜻깊은 자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시상식을 사실 시상 소감 우리 변희재 대표께서 하셔야 하는데 오늘 대신 상을 수여하신 분이 변희재 대표님의 말씀을 전달하겠다고 합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미디어워치 대표이사 황원입니다. 수상 소감을 사실 본인이 해야 될 텐데 지금 영어에 몸이 드셔가지고 내일 제가 변 대표 접견을 가는데요. 오늘 좋은 소식 꼭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정말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변 대표가 아마 엄청 기뻐할 것 같습니다. 변 대표가 원래 카투사 출신인가? 진짜 원래 이제 미군兵役때 있는 사람이고 미국의 자유주의 문화에 대해서 변 대표가 아주 고민도 많이 해보고 공부도 많이 해보고 관련해서 책이랑 이런 이제 컬럼들도 많이 냈어요. 이게 그렇게 20년 동안 이렇게 활동해온 것들이 이제 조금씩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 같습니다. 뭐
수상소감을 제가 얘기하는 거는 조금 뭐 아닌 것 같고 저기 변 대표 이제 보석이나 그런 문제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리는 좀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자체가 어느 정도 약간 이 문제와도 뭐 무관하다고 할 수 없을 테니까요. 지금 일제보다 더 무서운 문재인 정권에 지금 거의 지금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태극기 운동이 사실상 새로운 3.1 운동이잖아요. 거의 그게 이제 하루 그러니까 뭐 3.1 운동도 제가 알기로는 그냥 하루에 일어나는 운동이 아니에요. 그게 그 전에도 그런 저항적 움직임이 있었고 이 3.1 운동 전후로 해서도 계속 이렇게 저항적 움직임이 계속 이어졌던 그런 운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 하고 끝나고 그런 일이 아니죠. 태극기 운동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무슨 뭐 대상이 뭐 일본이냐, 뭐 미국이냐, 뭐 중국이냐 이런 거 차이만 있을 뿐이지 어떤 부당한 권력에 대한 어떤 민중들의 어떤 저항이라는 거는 민중이라는 표현은 좌파들이 많이 쓰는 거지만은 면면이 이어져 오는 한국인들의 그런 전통인 것 같아요. 함부로 이렇게 굴복하고 이런 거 없습니다, 한국인들.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 변 대표도 뭐 감옥에서도 절대 이제 굴복하지 않는 그런 불굴의 그걸 아마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이번에 보석 제가 이거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보석을 청구하는 것 자체를 뭐 이렇게 무슨 굴복도 이제 굴복이다 뭐 이렇게 무슨 뭐 혐의를 인정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혐의 인정이 전혀 아닙니다 이게 문제가.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좀 위험 요소가 있어요. 저는 법리상으로는 이거는 뭐 100% 사실 무조건 보석 석방이 되어야 되지만 정치적인 사건인데 더구나 혐의 인정을 하지 않으면은 일반적으로는 원래 보석은 혐의 인정을 하지 않으면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구속적 부심도 그렇고 일단 혐의가 예를 들면 뭐 20개라도 있으면 하나라도 일단 인정을 해야 그 전제로 보통 이렇게 풀어주는 거고. 근데 이제 변 대표가 지금 혐의를 전혀 인정 안 한 상황에서 이렇게 보석을 청구한 거기 때문에 굴복이 아니라 지금 뭐 이번에 저희들 보석 청구서 혹시 공개된 거 검토해 보시는 분은 알겠지만은 야 나 빨리 나가야 되니까 빨리 뭐 그냥 거의 그런 내용이에요. 내가 나가야 되니까 빨리 풀어줘 뭐 거의 그런 수준의 선전포고 같은 그런 내용이어가지고 판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난감한. 지금 만약에 판사가 석방을 하게 되면 사실상 예비 재판이에요. 이 석방 자체가 사실상 1심 판결을 무죄로 내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계속 진상 규명을 해나가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기사 나온 거 보셨죠? 보석 허가도 아니고 보석을 그냥 우리가 청구를 한 걸 가지고 기사가 30건이 나왔어요. 그게 이제 그만큼 이렇게 저파들이 위기의식을 느낀다는 거고 판사한테도 이렇게 압력을 넣기 위해서 구속적 부심이 기각됐다는 걸 막 되게 강조하잖아요. 기사들. 그런 정치적인 위험성이 있는 그거다. 불복이 전혀 아니고 그렇습니다. 보석 신청 이후로 저희들이 이제 구속 장기화 아까 OECD 국가 중에서 이제 유일한 구속 것도 설명을 해주셨는데 아까 상임운동 거기서도 아주 정확하게 설명하면은 그 OECD 국가 중에서 모르겠어요. 터키도 뭐 최근에 OECD 국가에 이제 가입했다고 그러니까 뭐 그런 나라는 혹시 모르겠어요. 그런 언론인들 탄압이 이런 게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저희들이 알기로는 그 언론인이 어떤 무슨 연예인 뒷얘기를 조사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권력 문제잖아요. 우리보다 훨씬 센 방송 권력 문제를 제기한 거잖아요. 훨씬 센 방송 권력 문제를 제기하면서 재판도 받지 않고 사전 구속이 된 사례는 제가 알기로는 OECD 국가에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아주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우리보다 센 어떤 그러니까 권력 비판을 하다가 사전 구속이 된 사례는 없다는 거죠. 민주 국가에서는 이거 사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아예 뭐 예를 들면 뭐
서방 유럽 같은 경우는 아예 뭐 언론인 구속 이런 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걔들은 뭐 형사법 자체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권력 비판을 하다가 사전 구속이 된다. 이건 뭐 거의 뭐 미얀마라든지 북한 같은 나라에 있는 그런 정도 얘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얘기를 일단 강조를 했고요. 저희들이 물론 이제 사과는 했어요. 근데 이제 사과라는 게 좀 인간적인 사과죠. 그러니까 손석희 뭐 살해당할 수 있다. 그런 말을 안 건 좀 미안하다. 손석희 부인 뭐 이런 사람 좀 끌어들이고. 근데 참고로 이제 손석희 부인도 원래 언론인 출신입니다. 원래 방송인이었어요, MBC에. 그래서 사실 뭐 조금 양해를 해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또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거나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대표가 그런 거는 도의적으로 많이 사과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또 손석희의 조주에 아주 뭐 일부 사소한 오류 같은 그런 것들을 또 이렇게 인정을 하고 회수를 했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적시를 했고요. 방어권 행사 문제가 아주 심각한데 변 대표가 사실 주범이잖아요. 주범이고 저희들이 소위 말하는 용범인데 변 대표가 사실 태블릿 PC 문제를 다 주도를 해가지고 거의 모든 쟁점들을 아젠다를 다 만든 사람은 변 대표잖아요. 저희들은 이제 스텝으로 이렇게 참여를 한 거고요. 근데 지금 이제 재판이 돼가지고 실질적으로 재판 준비는 이제 저희들이 또 다 해야 되고 저희들이 조사를 다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백서를 집필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변 대표가 이렇게 들어가니까 저희들 완전 뻥진 상황이었어요. 이거 뭐 재판을 대비를 해야 되는데 당사자가 구속이 돼서 이걸 대비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저는 머리가 생각이 완전히 태블릿 문제로 정리가 되어 있는 건 아니었거든요. 파편적으로는 많이 알고 있었지만은 변 대표만큼 이렇게 큰 시야를 가지고 이 문제를 보지는 못했었거든요. 그 전에 일단 저는 변 대표 아젠다니까 저는 좀 안이하게 생각하게 됐었고요. 그러니까 작년 초에 제가 태블릿 PC 조작 진상규명 보고서 쓸 때까지는 저도 이 문제를 계속 이렇게 이슈를 따라가고 있었는데 신혜원 씨 나오고 뭐 국가수 이런 거 나왔을 때 저는 이미 이제 끝났다고 봤기 때문에 이슈를 제가 굳이 뭐 자세히 따라가지는 않았어요. 근데 뭐 그때도 또 계속 또 늘어지기 시작해서 결국 변 대표 이런 사태까지 왔는데 하여튼 제가 이슈를 놓쳤던 1년간의 그런 기간들이 무슨 일이 벌어졌고 뭐가 정확하게 조작되고 우리가 입증한 건 뭐고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더라고요. 변 대표가 부재인 상황이었으니까. 그래서 백서를 좀 집필하게 된 건데 그래도 부족하죠. 그래도 뭐 어떤 게 훨씬 더 중요하고 어떤 거를 뭐 미진한 거를 더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그 이슈를 더 강하게 하고 이런 감각은 제가 변 대표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변 대표가 이번에 쓴 것도 그래 나보다 이렇게 상대적으로 모르는 이 태블릿 이슈에 대해서 잘 모르는 친구들이 재판 준비를 다 하고 그래가지고 그 재판에 대한 결과는 자기가 다 이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거는 또 정당하지가 않다. 자기가 나와서 자유롭게 증인신문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다 주도를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게 중요한 방어권이에요. 그거를 행사를 못하게 만든다는 거는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거를 좀 감안을 해달라고 또 썼습니다. 그 다음에 위의 가능성. 위의 가능성이 이제 구속의 사유는 아주 뭐 내용적으로 이제 그런 것보다 위의 가능성하고 뭐 증거인멸 우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증거인멸 우려. 지금 태블릿 PC 지금 검찰이랑 법원이 가지고 제일 핵심 증거인데 걔들이 가지고 있어요. 걔들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증거인멸을 이미 했든지 할 가능성이 앞으로 더 크죠. 그다음에 방송 JTBC의 방송들 그 방송들 이번에 그거 드러났잖아요. 심순이가 그걸 통해서 실제 영상이랑 스크립트가 다르잖아요. 뭐 이런 것들 걔들이 오히려 증거인멸 가능성이 더 크지. 우리는 이미 인터넷에 올린 거 자기들이 다 검찰이 다 입수해서 다 인쇄도 다 해놨는데 그걸 어떻게 인멸을 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리고 말 맞추는 거 지금 심순이랑 김필준이랑 뭐 선영석이랑
다 뭐 말이 안 맞잖아요. 전부 기억이 안 난다. 뭐 나는 복원했는데 방송은 이렇게 나가고. 걔들이 훨씬 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무죄, 그러니까 검찰의 이제 공소사실 최고 핵심이 세 가지거든요. 그 하나가 이제 그 김한수랑 공모했다. 또 하나가 이제 그 최순실 태블릿 PC가 아닌데 최순실 태블릿 PC인 것처럼 조작 방송을 했다. 세 번째가 그 기기를 또 조작을 했다. 내부 기기를 훼손을 했다. 총 3개예요. 이 쟁점이, 공소사실 쟁점이. 근데 제일 마지막 거는 뭐 일단 그 태블릿 PC라도 이제 감정으로 다 드러날 거고, 뭐 이미 드러난 것도 많죠. 저번 국가적 감정 때요. 근데 일단 그 첫 번째, 두 번째 김한수 유착이랑 그 다음에 그 조작 방송을 했다는 게 지금 뭐 다 드러난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그 김필준하고 심승희 증언으로요. 뭐 자기들이, 아니 그건 인정했잖아요. 자기들이 겪은 일하고 방송이 다르게 나갔다는 거는 혹시 저번에 그 저기 재판 나왔었던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자기가 겪은 상황이랑 방송이 다르다 이랬을 때 하나라도 똑바로 설명한 게 있었습니까? 그리고 다르다는 건 다 인정했죠. 자기가 겪은 상황이랑 실제 방송이나 일단 문이 열려 있었다 그것만 해도 확실히 다르다는 건 다 인정했잖아요. 그 조작 방송들. 그 다음에 김한수 그 개통자 어떻게 확인했는지 그 뭐 일체 증언은 못하겠다. 뭐 그걸로 뭐 다 드러난 거죠. 유착이. 아니 물론 이제 뭐 완전히 반증이 됐다기보다 최소한 우리들이 합리적 의혹을 제기했다는 거는 그럼 지금 완전히 증명이 된 거거든요. 근데 원래 이제 명예훼손 같은 경우는 합리적 의혹 제기했다고 이러면은 그럼 무조건 무죄예요. 그래서 사실 지금 공소사실에 반하는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재판 와중에 그 뭐 김한수 딸 사진들, 그 다음에 뭐 그 그 이병헌 조카 이병헌한테 존댓말로 이제 카톡을 보내잖아요. 그게 이제 그 최순실이 그 조카한테 그런 말을 하는 게 말이 되느냐. 저희들이 다른 경로로 이렇게 알아보니까 최순실 씨가 조카한테 존댓말을 자기가 쓴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래요. 그 다음에 손영석이 또 방심이 회의 나가서 인정을 했잖아요. 최소한 혼자 태블릿 PC 사용했다고 자기들 보도한 적이 없다. 그러면 다른 가능성이 있는데도 그걸 보도를 안 한 거거든요. 뭐 다 이게 뭐 조작 방송에 다 드러난 거죠. 자기들이 일주일 동안 태블릿 PC를 봤으면 김한수 딸 사진은 뭐 카톡 캐시에 있어서 못 봤다 이렇게 뭐 또 거짓 변명을 할 수 있겠지만은 최소한 그 장승은 딸 사진이 있는 걸 못 봤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최순실 셀카 사진은 한 장밖에 없어요. 근데 장승호 딸 사진이 7장이나 되거든요. 셀카 사진. 근데 그거를 최순실 셀카다? 맞지 않을까? 최순실 셀카 뭐 하나 나왔다고 그게 최순실 태블릿 PC다. 근데 그 셀카도 조작된 거 아니야? 팔 잘라서. 아니, 그러니까 그 최순실 사진은 2장이에요. 하나는 이제 그 태블릿 PC의 그 안쪽이 아니라 바깥쪽으로 찍은 거. 하나는 이 안쪽으로 찍은 거. 근데 이 뭐 셀카라는 것도 말이 셀카지. 셀카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은 이렇게 해서 찍어버리면 찍힌 사람은 이게 셀카로 찍혔다고 그랬잖아요. 남이 찍어준 거 아니야 사실. 그게 이제 그러니까 정면 카메라, 후면 카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통은 자기가 찍지만 셀카는 남이 찍어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 추측으로는 워낙 그 이 셀카로 찍힌 것조차도 이 카메라 구도라든 이런 게 너무 엉망이기 때문에 그날 그 딸 있잖아요. 장승은이가 막 이것저것 막 이렇게 찍은 게 그냥 된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죠. 저희들 생각이. 전부 다 이제 구도라든 이렇게 안 맞잖아요. 화면, 그러니까 셀카라고 찍은 거는 어쨌거나 막 머리도 잘리고 하여튼 막 그래요. 그 다음에 이걸로 하나 찍은 것도 있습니다. 최순실
최순실이 찍힌 사진 중에서 다른 하나도 더 있는데 그건 셀카가 아니라 이쪽 카메라로 찍은 거죠. 근데 이거를 JTBC에서 셀카 구격으로 잘라냈어요. 그래서 셀카가 두 개인 것처럼 이렇게 계속 소개를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사람들이 셀카가 두 장인 줄도 알고 있었거든요. 그게 또 아니라는 거죠. 그게 전부 조작인 거예요. 지금까지. 그다음에 이거 심수미 기필준 증언 내용이 그 증언 거부 문제부터 해서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일단 김필준이 자기가 입수경위 브리핑을 자기 특별 취재팀한테 한 번도 공식적으로 한 적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증언이 나와가지고. 근데 어떻게 입수경위 방송이 어떻게 그렇게 나가냐는 거예요. 확인을 안 하고 재확인도 안 하고. 그 입수경위 문제 때문에 되게 그 말이 많아서 결국 입수경위 방송을 했잖아요. 12월 8일 날. 근데 그 전에 그런 게 없었다는 거예요. 브리핑. 저희들 상식으로 이게 말이 안 돼요. 저희들만 해도 이제 몇 번씩 예를 들면 저도 이제 이휘 기자가 뭐 이렇게 특종을 해오면은 내용이 파격적일수록 더 이렇게 검증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왜냐면 그게 오보가 됐을 때 그 타격이 크니까. 근데 그걸 안 했다는 거잖아요. 방송사가. 말이 안 돼요. 그다음에 그 심순이가 고영태 10월 5일에 뭐 고영태가 뭐 최순실이 태블릿 PC 사용한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10월 5일에 한 걸 듣고 이거 녹취록도 없대요. 그때 증언 나와서 한 얘기가. 근데 폭탄주가 돌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고영태는 술 먹고 얘기한 거고 자기는 술 먹고 들은 거예요. 그게 최순실이 태블릿 PC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거 음주방송이죠 사실상. 10월 5일에 그거 한 걸. 근데 그것도 그 이 10월 19일 방송 이전에 18일에 태블릿 PC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 고영태가 10월 5일에 그 말했지 생각 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들 주장은. 그럼 그게 말이 되느냐? 그러면 고영태한테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너 태블릿 PC 이게 맞느냐? 그런 것도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애초 이제 지금 고영태 청문회 증언이라든지 뭐 검찰 진술 청문회 증언을 보면은 고영태는 최순실 태블릿 PC는 무슨 말인지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겠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애초 저는 심순이 있는 자리에서 태블릿 PC가 나왔을 수도 없다. 근데 더구나 어쨌거나 자기가 술자리가 썼다 그러니까 더 확실한 거죠. 주치 감경을 받고 싶어서 그러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저는. 그리고 제가 정말 황당했던 게 고소장 내용을 모른다잖아요. 지금 그 고소장에 뭐라 쓰여졌는지 어떻게 쓰여졌는지 심수미랑 김필준이 모른대요. 심수미랑 김필준이 사실은 이 태블릿 PC에서는 제일 밑바닥에서 가장 밑에서 안내온 사람들입니다. 태블릿 PC를 찾아온 사람이 발견해서 뭐 가져왔다는 사람이 김필준이고 그 태블릿 PC라는 말을 제일 먼저 꺼냈다는 사람이 이제 고영태다. 그게 심수미잖아요. 근데 그 두 사람이 주도를 한 그 방송을 가지고 그걸 기초로 해가지고 이제 고소장을 썼는데 그 사람들의 입술경위 내용이라. 근데 이것도 방송은 말할 것도 없고 고소장조차도 심수미랑 김필준이 무슨 내용이 어떻게 나갔는지 자기들이 모른댔어요. 법정에 나와서 한 얘기를. 이게 언론사예요 이게. 그냥 뭐 이 말을 들어보면 결국 손영석은 마음대로 다 했다는 얘기거든요. 손영석하고 뭐 그리고 말이 손영석이지 걔가 제가 이런 보도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손석희랑 홍석현 수준에서 됐다고 봐야죠 상식적으로. 도주 우려도 없죠. 지금 우리 사업장 지금 변 대표랑 저랑 이제 같은 오피스텔에 살고 있는 거 아시죠? 그 바로 옆에 있어요. 우리 저희들 미디어워치 사무실 바로 옆에 있습니다. 도망갈 이유가 없어요. 변 대표가 지금 거의 한 6, 7년째 지금 여기도 계속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태블릿 감정이 중요하다는 얘기 다시 강조를 했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복잡하게 계속 뭐 증인들 불러가지고 이 말 저 말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생각도 있어요. 감정을 하고 그냥 끝내야지. 지금 심수미랑 김필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JTBC 관계자 뭐 또 서복현이라든지 뭐 손석희랑 이렇게 계속 부른다 쳐요. 그럼 뭐 그 사람들이 뭐 똑바로 얘기하겠어요? 다 심수미랑 김필준 수준으로 얘기하겠죠. 그런 얘기 계속 들어야 되거든요. 그냥 감정하면 끝나는데 감정하고 그 다음에 검찰이 수사를 해야죠. 수사를 해서 왜 말이 다르고 정확하게 경위가 어떤 거냐 그런 식으로 해야지. 우리가 뭐 소영석 와서 또 뭐라겠어요. 아, 너 기억 안 난다 그럴 거 아니야 또. 자기가 지시한 사람이 또 기억 안 난다 그럴 거거든. 그런 거 보기도 짜증나는 거고. 증인신문이라는 형태로 가지고 어떤 이제 진상을 가리는 건 한계가 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방어니까. 형사재판이라는 건 피고인을 기본적으로 방어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런 사실을 한 적이 없다. 계속 이제 그걸 강조해서 결국 우리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빨리 감정을 하고 이 문제 진상 규명할 검사가 이 문제를 처리를 해야 된다. 홍성준 검사 이런 사람 빼고 이런 사람이 있다.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그 보석 내용이 대부분은 뭐 사과는 앞에 뭐 한 2페이지 정도고 나머지 전부 이 쟁점 태블릿 PC 쟁점 다루는 그런 내용이에요. 보석 정보 허가서 보통 이런 식으로 안 쓰거든요. 사과 내용이 대부분이고 혐의 인정 이런 식으로 쓰는 건데 저희들이 아무튼 뭐 사실상 예비 재판이라고 보고 이런 식으로 썼습니다. 애초 구속 자체가 너무 잘못됐어가지고 그거를 뭐 거기서 더 후퇴한다는 게 있을 수가 없거든요. 정치적 구속이라고. 예, 정치적 구속이라 가지고 지금 검찰이 기소한 범죄일람표에 26개를 적었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그리니치 시간대 뭐 어쩌고 하는 거 그 빼고는 25개가 사실관계가 검찰이 잘못했어요. 이렇게 세상에 이런 기소가 없어요. 이미 그러니까 지금 뭐 김필준하고 신수미가 나와서 우리가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뿐이지 이미 또 다 드러난 거예요. 구속 전에 이미 그 26개 중에 25개는 검찰이 잘못됐다는 거는 이미 다 드러났죠. 이게 그냥 사기, 이게 방송 사기잖아요. 다 드러난 증거 가지고 이게 무슨 이고 이게 왜 법정 증언 왜 노방이 이거랑 다른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틀릴 수가 있는 그런 사건이 아니에요. 변 대표가 말을 좀 수사를 좀 세게 했었다? 그걸 가지고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니까 처음부터 잘못된 거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보석 청구서도 좀 세게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어쨌거나 낙관을 하고 있고요. 한 90%는 낙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10%가 이게 정치적인 사건이다 보니까 판사도 엄청난 부담이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좀 저희들이 저는 사실 백서 끝나고는 저는 좀 쉬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쨌거나 판사가 빨리 뭐 증거라든지 이런 걸 다 내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다 보니까 증거들도 전부 다 제출하고 뭐 판사는 내가 뭐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판단하기 힘들었다 이런 소리가 안 나와야 되니까 그 서증들도 뭐 첫 페이지 되는 거 싹 다 제출하고 그 다음에 뭐 그 각종 의견서들도 미리 싹 다 제출했어요. 그 작업한다고 되게 많이 좀 독자들하고 이렇게 소통 기회도 좀 가지기 힘들었는데 이 정도 증거를 잃었으면 보통 재판이면 사실 뭐 증인 부르고 뭐 그럴 필요도 없어요. 태블릿 감정도 사실 할 필요는 없어요. 무죄는 너무 뻔한 거고 태블릿 감정은 완전한 진상 규명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제 그것도 요청을 한 거지. 그러니까 저쪽도 승복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태블릿 감정 외에 무슨 방법이 있냐. 지금 증인들 나와가지고도 자기들은 뭐 끝까지 예를 들면 김필준 같은 경우 자기가 확인해왔다고 그러잖아요. 자꾸 김한수한테. 아니 김한수가 아니라 어떤 경로 통해서 확인해왔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김한수 아무리 봐도 김한수한테 한 것 같은데 근데 자기가 증언을 안 하겠다는데 그럼 객관적인 걸 뭘로 확인하냐. 그 사실조회랑
태블릿 감정 이런 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증인들은 특히 JTBC 관계자 불러서 하는 거는 뭐 손영석이나 뭐 손석희까지 좀 의미가 있겠지만 그 의미가 없다. 저는 그것도 정말 황당하더라고요. 그 김필준 나와가지고 김필준 그 보낸 단체 카톡방을 보면은 7시 30분인가? 하여튼 밤 늦게까지 논현동에 있었어요. 강남에. 근데 김필준 방송이 JTBC 뉴스룸이 8시에 하잖아요. 김필준 방송이 8시 6분에 나왔어요. 김필준이 막 이렇게 리포팅을 하는 그게. 근데 보통은 방송사 들어가서 녹음실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알리바이가 틀렸다 이렇게 생각해서 질문을 던졌는데 차 안에서 녹음했다는 거예요. 그런 걸 차 안에서 녹음합니까? 그런 방송 나가는 그런 거를 참 솔직히 진짜 납득이 안 가는데 그걸 야간에 그것도 이제 WK 사무실하고 태블릿을 찍으러 온 VJ가 이미 낮에 왔는데 영상 구원 빌딩은 야간 걸 또 찍었어요. 낮에 찍으면 될 걸 가지고 그걸 또 왜 밤에 찍었다고 그러고 하여튼 저희들이 봤을 때 납득이 안 가는 그런 얘기들이 너무 많은데 그건 아무튼 뭐 증인 그걸로나 해가지고는 끝이 없을 것 같아요. 하여튼 뭐 변 대표가 나오면은 좀 뭐 이런 문제를 더 깔끔하고 시원하게 정리해 줄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그 상을 이렇게 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 제가 변 대표가 지금 안에서 이제 자유통일 강대국 코리아 100년 선언이라는 책을 지금 집필하고 있대요. 그게 이제 한미일 동맹을 보고 이제 이제 정확한 반중이 아니라 정확하게 얘기하면 사실 반공이죠. 중공의 그 공산당하고 문제를 정리를 해야 된다. 뭐 그런 내용으로 북한 민주화, 그다음에 뭐 중국 자유화 이 문제까지 큰 스케일의 지금 책을 또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상을 미리 주셔가지고 변 대표가 책을 집필하는 상을 또 격려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원래 식순이 이렇게 제가 오면 도착이 되는데 와서 만들다 보니까 아주 중요한 성함을 제가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우리 미디어워치 황희원 대표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2010년도에 제가 트위터에 가입을 하는데요. 그때 저희 변희재 대표하고 저하고 한참 떠들었고 그리고 제가 군에 가기 전부터 또 복학해서도 그 당시는 천리안입니다. PC통신. 그때도 그 안에서 변희재 대표를 이렇게 스치고 만나고 한 기억이 납니다. 진실은 언젠가 밝혀집니다. 그리고 저도 지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일 때문에 또 대한민국 국본의 사회를 맡게 됐습니다. 어떠한 일이냐면 저도 얼마 전에 검찰에 갔다 왔습니다. 지금 모든 사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자 언론들 지금 글 하나 가지고 기사 하나 가지고 계속 딴지를 걸더라고요. 아니야 가보니까 오마이, 한겨레, 경향 기사를 프린트해서 저에게 여기와 관련된지 묻고 있습니다. 저 그 당시 대학문에 아시겠지만 민주노총, 금속노조사나 상종장착분향소가 대학문에 들어왔을 때 7월 3일, 4일날 그날 좀 대학문이 좀 시끄러웠습니다. 그때 제가 마침 기사를 썼기 때문에 또 제 기사 제목 가지고도 고소했더라고요. 네, 저는 취재를 하면서 핸드폰이 파괴가 되어서 저하고 또 저 때문에 또 다른 한 분 아주머니께서 저를 돕다가 같이 그렇게 핸드폰이 파괴가 되었는데 핸드폰 파괴된 사건은 온데간데 없고 그 파괴한 사람이 모욕죄다, 명예훼손죄다 이래서 완고소를 했는데 검찰 고사는 우리는 심지어 경찰서까지 파출소 경찰서까지 가서 조사를 다 마쳤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조사는 하지도 않고 그 여자, 이상한 여자의 그 고소만 검찰로 바로 다이렉트로 들어가서 우리를 불러서 했습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여기 지금 미디어워치도 있으시고 또 기타 지금 유튜브를 보고 계신 언론인들, 우파 언론들이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집회든 서울역이든 대한민국이든 교보든 동아면세점이든 가서서 하십시오. 그리고 그 기사를 올려줘야 우리 우파에 또 다른 피해자가 났을 때 그 기사가 검사나 그 조사하는 사무관에게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저들은 이미 다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간악합니까? 우리가 명절 전에, 추석 전에 베르드 경제에서 우리 어르신들을, 터키 드시는 어르신들을 그렇게 폄하했습니다. 그것도 탑골공원. 저네들은 항상 쓰는 데가 탑골공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르신들 보고 탑골공원 가지 마십시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프레스 자격증, 그러니까 기자증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절대로 인터뷰하지 말아주라고. 그래야 우리가 대응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가 보호하지 않으면 우리가 저들의 덫에 걸릴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지금 베리스 대표가 얼마나 억울합니까? 진실은 다 알고 있는데 거짓말 지금 드러내놓고 왜곡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한테 제보가 오신 분이 계십니다. 육사 기수가 20몇 개입니다. 정확하게 제가 밝히지 못해서 죄송한데 그분이 박근혜 대통령 재판을 한 번도 빠짐없이 갔었습니다. 그러다가 박근혜 대통령 마지막 재판 때 공교롭게 일이 되려고 그렇게 된지 모르는데 법정 소란을 법 재판을 참석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마치 그때 박근혜 대통령께서 재판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가신 곳이 어디냐면 바로 최승원,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알고 계신 최순실 재판을 빠짐없이 갔습니다. 그 재판을 보고 있으니 너무나도 황당합니다. 지금 그 기사가 저희들한테 계속 제보가 와서 그걸 저희 쓸 건데요. 그분이 말씀 그렇습니다. 최순실 씨가 얼마나 답답하면 가슴을 졸인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검사들한테. 당신들 그렇게 권력에 비붙어서 그 젊은 나이에 무엇을 얻겠다고 이렇게 거짓을 얘기하고 있느냐고. 그리고 제발 날 죽여라고 얘기한답니다. 이게 재판입니까? 이게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재판입니까? 우리 변희지 대표 분명히 얘기했지 않습니까? 나가서 정확하게 아까 우리 황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도주에 도주 1이라도 할 뿐입니까 그분이? 그런데 이렇게 우리를 몰고 가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플레인에 갇히지 않으려면 우리가 스스로 정말 서로를 보호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사실 시상식을 하러 왔는데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좀 죄송하지만 사실은 여러 가지 저 시상식 끝나고 저거보다 한번 얘기해달라 했는데 사회자로서 제가 잠시 말씀드리면 정말 여기 계신 분들에게 너무나도 감사하고 정말 변희지 대표께서 아니 부모님께서 지금 영예의 몸이 되셨지만 그 속에서 지금 이 모습을 다 듣고 그러시면 힘이 날 거라고 합니다. 이 진실은 정말 밝혀질 것이고요. 이 정부 오래 못 갈 겁니다. 우리 미국에서도 여러 가지 일들이 너무 많은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알고 계시지만 미국이 이제 워딩이 달라진다. 그런 얘기들은 많이 합니다. 이제 우리가 똘똘 뭉쳐서 자유우파, 사실 우리 진짜 자유를 신봉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자유경제체제 수호를 위해서 나온 분들 아닙니까? 우리가 사실 저 세력들에게 뭐가 아쉬워서 우리가 나왔겠습니까? 저 세력들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보지 않고 오로지 북한만 보고 있고 특히 북한은 2,500만 우리 동포들을 강제 억압하고 있는 북한 괴뢰분들 아닙니까?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동포들, 2,500만 동포들을 뭘 해준다고 해서 불만을 가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동포들을 강제 억압하고 있는 그들을 우리는 비판하고 비판합니다. 그 족동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족동가라고 합니다. 족동 아시지 않습니까? 붉은 적자에 돼지 문자, 붉은 돼지. 저 김정은을 우리는 그렇게 욕을 하고 비방하는 거 아닙니까? 왜 당당하게 나서지 못합니까? 말로만 비핵화를 하고 있는데 그 비핵화가 진실적으로 저희가 보여준 게 뭐가 있습니까? 폼페오가 갔다 왔습니다.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저는 분명히 우리 자유우파가 이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모두 시상식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기념 촬영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앞으로 나오셔서 기념 촬영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제일 잘 받게 빨간 옷 입고 오셨잖아. 다 같이 찍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 주의로 해서 다 같이 찍으시죠. 대표님 주의로 해서 같이 찍으시면 맞습니다. 키가 작으신 분들 앞에 쓰시고 키 작으신 분들 앞에 쓰시고 크신 분들 앞에 쓰시고 예, 앉으셔도 돼요. 네, 앉으셔도 돼요. 남쪽에서 조금 앉으셔도 돼요. 대표님 앞으로 와서. 아, 그렇죠. 맞아, 의자가 좀 맞아. 아, 그래요. 네. 저희 기념 사진 다 맞으신 분들은 자리에 했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새로운 사진으로 100주년 차 자, 잠깐만 기다려. 음악 나올 때까지 잠깐만 기다려. 아, 예, 알겠습니다. 음악 나올 때